유튜브 쇼츠와 게임을 선호하고 단답형 글읽기에 익숙한 아이들. 우리 아이 책 좀 읽게 해주세요. 글 좀 혼자 잘 쓰게 해주세요. 독서 교육 부모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다. 하얀색은 책이요. 검은색은 글씨인데 교과서 내용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 뭐라고 하는 거야? 지문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묻는 아이들.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독서로 쌓아 올려야 하는 공부 기초 체력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와 부모님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왜 여전히 독서가 중요한가? 부모님의 독서 실태와 아이들 독서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가정 독서 지도에서 잘 읽고 잘 말하고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 영원한 것이고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들어가는 글 중에서 아이들은 왜 책을 안 읽을까? 디지털 시대의 책 읽기. 부모가 읽어야 아이가 읽는다. 잘 읽어야 잘 말하고 잘 쓴다. 책 읽는 아이의 미래는 밝다. 25년 동안 독서지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준 저자가 탄탄한 독서 습관 노하우를 담았다. 공부머리 길러주는 독서주도 문해력. 도서명 우리 아이 책 좀 읽게 해주세요. 저자 앙혜정. 출판사 행성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 친구들은 아주 멋스럽고 변덕스러워요. 자기중심적이고 속을 알 수가 없지요. 소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헤어볼을 토해내며 새를 공포에 떨게 하는 전 세계에 3억 7,300만 마리의 털뭉치들이지요. 맞아요.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저는 17년에 걸쳐 2마리의 고양이를 키웠어요. 이 고양이 이름은 톰 게이츠예요. 이 친구는 오래된 자동차 엔진 소리처럼 가르랑거렸는데 먹성 좋은 육중한 평화주의자였어요. 늘 온순하고 다정했던 톰이 떠났을 때 저는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지금 키우는 치킨은 악랄한 두 얼굴의 꼬마 악당이에요. 내 머리 위에서 잠을 자고 쓰다듬어 달라고 졸라대며 발톱을 내밀어 나를 핥히고 아침마다 내 눈꺼풀을 핥아 들어올리는가 하면 신이 나서 온 집안 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두지요. 저는 고양이가 부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고양이들은 추상적 사고, 희망, 야망, 죄책감, 우유부단함, 시기심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롭지요. 그런데도 녀석들이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목적의식과 애정과 보살핌에 몰두하게 되어요. 진화적 입장에서 고양이는 온기, 은신처, 먹이, 그리고 귀 뒤 간지럼을 얻기 위해 최근에야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왔지요. 그러기에 모든 말썽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안에서 고양이와 함께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동물이 세계를 경험하고 지각하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 마지막 장을 덮을 땐 동물을 다정하게 대해주겠다 마음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도하지만 엉뚱하고 때로는 바보 같은 매력을 가진 속마음이 궁금한 반려동물로 손꼽히는 고양이. 속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도서명 고양이 안내서. 저자 스테판 게이츠. 출판사 풀빛. 지금까지 이런 가족은 없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방간회를 소개합니다. 큰딸 방유선. 가장 연예인 같지만 유일한 비연예인 첫째. 작은딸 고은아. 작은딸 강혜진. 방간회 흥행의 1등 공신.
미친 존재감의 둘째. 그리고 막내 아들 미르. 막내 아들 방철용. 밖에선 아이돌 미르, 집에선 순둥이 막내. 코믹부터 힐링까지 다 있는 장르 총집합 현실 가족. 방간의 초하이 텐션 파격 힐링 에세이를 공개합니다. 방간의 패밀리가 처음 선보이는 가슴 뻐근한 웃음과 감동의 이야기들. 유튜브 구독자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페이지 수록. 도서명 오늘도 평화로운 방간의입니다. 저자 방유선, 방유진, 방철용. 출판사 21세기 북스. 안녕하세요. 저는 김훈입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에 5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안중근 신문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안중근 의사가 거사 후에 일본에 체포돼 가지고 일본인 검사한테 신문 받은 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의 악에 대해서 자기 몸으로 맞서 나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써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런지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죠. 젊은이들의 소망은 대개 그런 것입니다. 강렬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세월을 보냈죠.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제가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청춘은 강렬했습니다. 네, 그 조서를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안중근 처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이 처자들의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중근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 그 사진을 볼 때.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또 너는 이 돌을 쏠 때 어디를 겨누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가슴을 겨누었다. 한마디를 대답을 해요. 정말로 이렇게 선명한 언어죠. 자기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진술을 하면은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물론. 했지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한 것이죠. 자기 진심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안중근 내 청춘은 그러니까 그분의 청춘은 사실 그 빛나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빛나는 대목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세계의 악을 향해서 자기 몸 하나를 가지고 달려드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새벽 열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가는 그 순간은 그의 가장 빛나는 대목이었겠죠. 세 번째, 그들은 영웅이지만 청춘이고 무직이며 담배파리입니다. 그리고 무직이라는 것은 생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분은 혁명가로서 살았지만 생업은 없었어요. 생업은 없고 그냥 유랑을 하고 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덕순 이분은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 그 거리에서 담배를 팔던 담배팔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사실과 딱 부합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아무런 과장이 없고 아무런 그 외부의 힘이나 위력에 기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을 그대로 들이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직이나 담배팔이 행상에도 혁명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나는 이 세 마디를 읽다가 정말 전기가 오른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중근 의사는 역시 영웅이고 위인입니다. 그건 남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영웅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죠. 행동력이 있었고. 그런데
나는 그분을 그렇게 영웅설화에다 가두어 놓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고 한 청년으로서 독자들한테 이렇게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네 번째, 개천을 정화해야 우리 청년들에게 바랄 수 있습니다. 어른 세대가 청년들을 향해서 개천의 용이 되라 그러잖아요. 는 말은 그 청년 세대를 조롱하는 말인 것 같아요. 개천의 용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개천의 물을 정화하고 그 개천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뭐 저나 안중근처럼 그런 그 영웅심을 갖기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부터도 그렇죠. 다만 이런 안 의사를 보고 그 생애를 보면서 내가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 공동체와 그 시대 전체를 생각하는 시야가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난 그런 것이 한 인간의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을 반일 민족주의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와 일본 국민 전체를 증오했던 것이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는 위도에 의해서 대표되는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과 맞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일본 전체를 증오하고 일본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반일 민족주의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분이 주장했던 동양평화라는 것도 그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독자들이 깊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게 나의 소망입니다. 우소명 하얼빈, 저자 김훈, 출판사 문학동네. 2020년에 밀레니얼 후배에 앞서가는 비밀노트 시리즈를 올렸는데 그때 그 영상 봐주셨던 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렇게 밀레니얼 후배에 앞서가는 비밀노트 마지막 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이벤트 공지사항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드로앤드루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죠. 그때 했던 생각은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이야기로 과거에 저처럼 자신감 없고 주눅 들어있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유튜브였는데, 당시에 제가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2,000명의 구독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구독자 100명이 모였어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지구 반대편 미국에 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국 분들이 100명이 모인다는 게, 그때 감사 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내렸지만 그게 오늘 확인해보니까 2019년 1월 24일이더라고요. 지금이 2022년 1월 25일이니까 3년 뒤에 제 채널 구독자는 30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이미 받아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제목은 럭키 드로우예요.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운이 좋았던 거지. 네가 유튜브 아니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었겠냐. 좀 겸손해라. 자랑질 좀 그만해라.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혜택을 제가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공유해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또 다른 누군가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자기가 알게 된 것, 발견한 것들을 책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또 저희가 발전한 거잖아요. 제가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루었던 작은 성공들을, 그리고 제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나누는 거? 누군가에게는 그게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좋은 트리거가 돼서 그분들이 자기의 일을 시작하고 또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길 바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럭키 드로우입니다.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그 럭키는 운을 뜻하고 드로우는 제가 했던 행동들을 뜻해요. 그 드로우가 당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던 수많은 선택과 도전들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운을 끌어당겨주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아, 그건 정말 운이 좋았어. That was a lucky draw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럭키 드로우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이 제 책 제목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이 이제 부제목이 되었고, 이제 저의 그 크리에이터 이름이죠. 드로우 앤드류. 그 이름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서 졸업 후에 미국에 갔던 것도, 그리고 미국 회사들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제가 사서 해가지고 고생했던 것들,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린 거, 그게 또 이제 저를 깨워주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제가 부러운 사람들을 쫓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 미국 비자가 거절되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 등 막 너무 많은 일들이 뒤돌아보니까 저에게는 그 럭키 드로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저의 무모하고 도전적이었던 20대의 성장기를 이 책에 담아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예전에 막 고생하고 힘들었던 생각들이 나서 막 되게 여러 번 울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책이 나왔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러면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는 이렇게 띠지가 이렇게 있어요. 딱 요 레버에 반이 걸쳐져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벗기면 이렇게 예쁜 초록 색깔 책이 나옵니다. 별색을 세 가지를 썼어요.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찐 녹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뒤쪽에 표지 디자인 드로우 앤드류, 표지 일러스트 A핫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표지는 저의 취향 저격 디자이너 A핫이 이 일러스트를 그려줬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레이아웃 잡아가지고, 사실 이거 이현님 집에 모여서 진짜 셋이 무슨 디자이너 어벤져스 마냥 셋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하나 이게 레이아웃 보면서 이현님 컴퓨터로 해서 레이아웃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현님도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 때문에 진짜 다산북스 출판사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디자이너 출신의 저자다 보니까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저희 성기병 대리님, 컨텐츠 사업 1팀 팀장님, 임보윤 팀장님, 그리고 컨텐츠 사업 1팀 모든 팀원분들 너무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이 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많은 이제 다산북스 팀원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저의 첫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을 펼쳐보면 이 노란 페이지가 나와요. 잘 어울리죠? 책이랑. 그리고 여기에는 추천사가 있는데요. 이 추천사 라인업이 정말 쟁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희 정신적 지주 김미경 선생님, 저희 유튜브 동료 이현님, 저희 유튜브 선배님 심사임당님, 요즘 회사원들, 마케터들의 롤모델이죠. 이승희 마케터님, 이렇게 네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이 추천사가 너무 좋아서 맨 앞에다가 실었어요.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분들이 써주신 거라서. 그리고 김미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책에 담겨있던 저의 20대 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거든요. 제가 한참 막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서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던 때에 그 선생님 영상들 보면서 되게 용기도 많이 냈고,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막 DM도 보내고 제 인스타그램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그 게시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마 2017년도에 제가 올린 걸 거예요. 그 검은색 바탕에 영어로 리부트 이렇게 써가지고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해보자, 나 다시 일어나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 게시물을 올리면서 나 다시 한다 이런 이제 외침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줄 때가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 딱 3년이 지나서 김미경의 리부트란 책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선생님이랑 강연을 같이 2번을 섰어요. 그 리부트 강연을 2번에 이제 초대돼가지고 제가 그 무대에 섰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경험인데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그런 인연이 생긴다는 게, 저의 생각을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건데 그런 리부트란 단어가 이제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제가 또 의미충이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또 부여해보고, 또 그리고 이현님이랑 신사임당님 정말 제가 유튜브 하면서 되게 많은 영감을 주시고 했던 분들이 정말 각자의 그 스타일에 맞게 감동적으로 써주셨거든요. 특히나 마음에 드는 구절이, 드로앤드류는 내가 아는 밀레니얼 중 가장 자유롭게 VHR 차선을 달리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숭님도 이 책 제가 먼저 전달해 주자마자 이 책 너무 재밌게 봤다고,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막 이 책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을 막상 내고 용기가 없었는데 이 추천사를 읽고 정말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카드뉴스가 나와요. 이렇게 앞에 카드뉴스가 있는 책이 흔치 않은데,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경험했던 일을 짧게 글로 이렇게 카드뉴스처럼 정리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럭키드로우가 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알려주는 그런 카드뉴스라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프롤로그. 이 프롤로그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책을 다 안 읽으시더라도 저는 이 프롤로그는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회사를 출근하던 중에 차를 돌려서 바닷가에 가거든요. 회사 땡땡이 치고. 거기서 이제 막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있다가 그 노래 가사가 딱 저의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감성에 막 젖어가지고 그 바닷가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앤드류, 너의 꿈은 뭐야? 그러면서 제가 셀프 인터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의 꿈은 뭐야?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이거든요. 사실 이 얘기가 출판사에서는 조금 너무 현실성이 없다, 약간 공감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반대하셨는데 이거는 꼭 지키고 싶다. 그때 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준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꼭 프롤로그로 들어가야 된다, 원고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가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 꼭 넣었어요. 여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문장이 있는데 조금 읽어볼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레버를 당겨보는 것 뿐이었다. 나는 먼저 나의 꿈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드로우 앤드류. 앤드류를 그리다. 드로우 앤드류는 내가 꿈꾸는 나를 그려나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케아에서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가로 120cm, 세로 60cm짜리 책상 위에서 드로우 앤드류의 세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그래, 그건 내 인생의 럭키드로우였어. 5년 전 혼자 바닷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던졌던 물음들은 이제 수많은 인터뷰에서 내가 받는 질문이 되었고, 나는 당시를 추억하며 담담히 오늘을 대답하고 있다. 마치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말이다. 혼자 내뱉으며 꿈꾸던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작은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한 일은 8평의 작업실을 거쳐 내가 마세스비라고 부르는 50평의 한강뷰 작업실로 이어졌다. 내가 꿈꾸던 나만의 멋진 공간도 생겼고, 멋진 브랜드와 협업하며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려가고 있다. 누군가는 내게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맞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당겼던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 즉 멈추지 않고 시도했던 수많은 행동이 운과 만나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모두 순간 보장된 결과는 없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나는 그저 나를 위해 레버를 당겼을 뿐이다.
네, 이렇게 저의 프롤로그가 꽤나 길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5만원짜리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유튜브 초창기 때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책상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케아 책상이고, 그게 사실은 이제 저의 두 번째 이케아 책상인데, 첫 번째 책상은 하얀색 바탕이에요. 그때보다 훨씬 조그만 책상이었고, 그 상판을 바꿀 수 있어서 그 유튜브 시작할 때 한 1600m짜리로 바꿔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8평짜리 작은 오피스텔에서 또다시 저의 일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50평 한강뷰 거기까지 와버렸네요. 결국 이 모든 시작은 그 5만원짜리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된 거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프롤로그를 지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를 당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야기가 용기가 되길 바라며 라고 제가 이 프롤로그를 마감을 합니다. 목차를 살펴볼까요? 5개로 나눠져 있어요. 드로우 1, 드로우 2, 드로우 3, 드로우 4, 드로우 5. 드로우 1, 드로우 2 이 두 가지는 저희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시간별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모르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레는 순간. 많이들 이렇게 뭔가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이기적이게도 제가 원하는 일로만 나가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두렵기보다는 설레었던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여기에는 내가 설 무대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설 무대가 없다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그래서 제가 직접 저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랬던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가 나는 내일도 내 일을 한다. 제 자신의 일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서 제가 왜 이렇게 정말 일 중독처럼 열심히 일을 하게 됐는지,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요. 이제 네 번째가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잘 법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막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과연 오래 살아남을까 막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부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저 스스로도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을 봤을 때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돈은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떻게 상위 1% 프리워커가 되었는지 그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과정들을 자세하게 담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드로우 5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 앞에 1, 2, 3, 4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쭉 정리해서 제목을, 이 책의 원래 가제였던 밀레니얼 후배에 앞서가는 비밀 노트, 이게 5번째 문단이 돼서 11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 책이 있어요. 두껍다면 두껍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려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쉽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경험담이어서 그 체인지 그라운드의 웅이사님이 이 책을 먼저 읽으시고 저한테 막 이거 무슨 거의 자서전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숭이 마케터님은 이 책 영어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실에 반영돼서 쓴 책이지만 정말 약간 소설 읽듯이 재미나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다 보면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자기 암시 문장들이 쭉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으로 올렸죠. 지난 3년간 매일매일 1000번은 넘게 들었던 그 음원을 공개를 했는데, 약속대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문장들 중에 아마 가장 이제 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문장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위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완성해서 적어보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레버를 계속 당겨서 여러분들의 럭키드로우를 만드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빈칸을, 요거는 이제 또 임보현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저 너무 아이디어 좋은 것 같다고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완성하고 나니까 저의 20대의 챕터를 닫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만 해도 그때 만으로 29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으로 31살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달려왔거든요. 그러느라고 이제 저의 20대를 마무리 지을 새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 이 책을 딱 손에 쥐고 나니까 이제 나의 20대가 이렇게 마무리됐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2020년에 밀레니얼 후배에 앞서가는 비밀노트 시리즈를 올렸는데 그때 그 영상 봐주셨던 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렇게 밀레니얼 후배에 앞서가는 비밀노트 마지막 편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재촬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럭키드로우가 교보문고 모바일 실시간 1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핫하게 막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랑 이 감사한 마음을 좀 이벤트로 보답해드리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벤트 공지사항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읽어봐도 좋고요.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보기란에 주소로 들어가셔서 그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등 상품이 무려 순금 한 돈이에요.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순금 한 돈을 1등에게 줄 거고요. 한 명입니다. 그리고 2등 상품은 제가 이번에 뷰티 브랜드 토리든이랑 같이 마세스비랑 협업해서 기획 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거는 모빌이 들어있는 세트고, 저희가 토리든이랑 정말 공들여서 하나하나 이걸 제작하는데 4개의 회사가 모였거든요. 달려있는 것들이 다 폐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으깨가지고 만든 정말 친환경적인 인테리어 소품이거든요. 요거 5개,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인센스 홀더가 들어있어요. 그 인센스 홀더도 그 폐플라스틱으로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거 5개 해서 총 10분에게 토리든 마세스 기획 세트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등은요, 그 제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퇴사를 하고 요세미티 여행을 간 게 나와요. 거기서 제가 직접 촬영했던 그 사진으로 만든 포스터, 마세스 로고를 박아가지고 이거 진짜 어디 팔지도 않는 겁니다. 마세스 포스터 3종 세트 총 50명에게 드릴 겁니다. 4등은 이 이벤트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제가 비공개 줌 북토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북토크에서는 제 책을 읽어주신 분들이랑 함께 저희 책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좀 더 그런 책에는 담지 못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질문들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랑 교감하는 시간을 비공개로 할 거라서, 라이브로 진행할 거라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프라인 행사를 막 너무 준비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국인지라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게 되면 또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2월 11일 금요일 8시에 제 드로앤드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현장 추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 이거를 촬영하셔서 인스타그램으로 책 사진을 찍어서 게시물로 인증해 주신 다음에 해시태그 드로앤드류, 해시태그 럭키드로우 내 안의 레버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려주시면 당첨 확률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설문지 작성하신 분 그리고 게시물로 올려주신 분에게 각각 한 표씩 드려서 둘 다 하신 분들은 표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당첨 확률이 2배가 되니까 인스타그램 게시물로도 많이 인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북으로 구매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배송이 늦어져가지고 실물 책을 인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구매 확인이 되는 페이지를 캡처하셔서 올리셔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매일 발전한다.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마음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는 지금 필요한 모든 걸 갖췄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도서명 럭키드로우, 저자 드로우 앤 드류, 출판사 다산북스. 모든 걸 잊었지만 단 하나, 널 만나야 한다는 것만은 기억나. 너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이름은 시즈쿠.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비밀이 있다. 이 시대 마지막 마녀라는 것. 하지만 이 시대에는 마녀도 마법도 필요 없어. 냉소적으로 변한 나에게 10년 전 헤어진 친구 소타가 찾아온다. 소타는 약속을 지키러 왔으니 마녀의 사명을 돕게 해달라고 한다. 마녀의 사명이란 바로 마도구를 써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지? 난 깨달았어. 이 시대의 마녀는 필요 없다는 걸. 나는 마녀의 사명을 포기할 거야. 하지만 소타는 막무가내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한다. 소타와 옛 기억을 더듬던 나는 되묻는다. 대체 10년 동안 어디 있던 거야? 할머니가 죽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나만 혼자 버려두고. 사실 아무 기억이 없어. 문득 눈을 떠보니 10년 후였어. 네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떠올라서 온 거야. 너는 내 유일한 기억이야. 마녀의 사명을 도우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널 돕게 해줘. 나는 소타와 함께 마녀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외롭기만 했던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마법사야. 누군가를 도와주면 행복의 꽃이 피어나. 그리고 마녀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날, 10년 전 나에게 일어났던 마법 같은 일들, 이제껏 숨겨졌던 비밀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한다. 할머니, 검은 고양이, 그리고 소타.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내 곁에서 사라졌던 이유가? 안녕, 나의 마녀. 날 잊지 마. 반드시 네 곁에 돌아올 테니까. 나는 이 시대 유일한 마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마법을 능가해요. 당신은 마녀의 존재를 믿나요? 소중한 이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작가의 마법 같은 감성 미스터리. 도서명 가끔 너를 생각해. 저자 후지마루. 출판사 아르테. 내가 왔다. 짜장 요일. 오늘 급식은 짜장면이다. 호로록 한 입 먹으면 콧잔등에 맛있는 짜장점 7개. 호로록 호로록 두 입 먹으면 입가에 맛있는 짜장 수염 2가닥. 마주 앉은 친구가 웃는 소리도 짜장 짜장 들리는 날. 교문 거북이 살아남기. 교문 앞으로 알록달록 등딱지 얹은 새끼 거북이들이 몰려나올 시간이야. 오늘은 놀이터까지 몇 마리나 갈 수 있을까? 벌써 한 마리는 태권도 사범님 큰 손에 잡히고, 피아노 학원 차에 5마리 갇히고, 영어 학원 차에는 7마리나 갇혔어. 겨우 몇 마리 남았는데 천천히 걸어가는 한 녀석에게 길 건너 엄마가 다른 등딱지 들고 서서 손을 흔들길래 내가 얼른 빨간불로 바꿔줬지.
주전자. 바다에 나가 고기를 한가득 싣고 올 꿈을 꾸던 새는 주전자가 되어 보리차를 끓일 때마다 항구에 돌아오는 배가 된다. 내가 왔다.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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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꽉 막힌 길도 뚫고 가는 용기. 우리 앞에 씩씩하게 찾아온 개나리빛 동시집. 도서명 내가 왔다. 저자 방주연. 그림 난다. 목소리 주예진. 출판사 문학동네. 고양이랑 살고 싶다. 고양이랑 함께 산다는 건 어떤 걸까? 고양이는 털이 많이 빠진다는데 우리가 집에 없을 때 고양이는 혼자 심심하겠지? 야옹이 무슨 일 있나? 잠 좀 자자. 여러분 조용히 좀 합시다. 누가 감히 고양이를 울리는 거야? 귀가 멍멍해. 양이도 외롭나 봐. 야옹아 울지 마. 아기 우는 소리야. 고양이 우는 소리야. 그런데 말이야. 고양이도 나랑 같이 살고 싶을까? 다녀왔습니다. 어떡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고양이가 점점 더 좋은걸. 늦겠다. 빨리 나와. 고양이랑 살고 싶은데 준비된 건 좋아하는 마음뿐. 준비되지 않은 고민들을 모아서 사랑과 책임을 알려주는 그림책. 도서명 어떡하지? 고양이. 저자 이주희. 그림 이주희. 혁신적인 생성형 AI 챗GPT의 등장. 그러나 AI가 인간을 초월한다면 과연 인류에게 이로운 지능일까?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하는 오류, 할루시네이션. 과연 AI를 100% 신뢰할 수 있을까?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A. 키신저, 전 구글 CEO 에릭 슈밋, MIT 컴퓨터 과학자 데니얼 허트누커, 정계, 재계, 학계 거인들의 논의 4년에 걸쳐 이루어진 AI 대담. 인공지능이 불러올 시대적 전환과 위기를 날카롭게 분석한 통찰. AI가 세상을 혁신하고 있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 챗GPT는 시작일 뿐이다. 도서명 AI 이후의 세계. 저자 헨리 A. 키신저, 에릭 슈밋, 데니얼 허트노커. 출판사 윌북. 이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실 때 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가까운 바다가 있다. 가까운 바다는 어디든 있다. 당신의 동쪽이나 서쪽, 남쪽 끝에 닿으면 그곳엔 언제나 바다가 있다. 마음은 종종 바다로 휘고 우리의 발걸음은 결국 바다에 닿기도 한다. 여행을 좋아해 공항 옆으로 이사간 사람처럼 가끔 해외로 가는 비행기표를 검색해 결제 직전 버튼까지 도착하는 일처럼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은 위로가 된다. 가고 싶다는 건 막연한 희망이지만 갈 수 있다는 건 구체적인 희망이다. 기억하자. 우리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도서명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저자 이상혁. 출판사 이른비.
스마트폰에 기상 알림 음악을 들으며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밤에는 침대에서 유튜브의 영상을 시청하고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넘나들며 스마트폰의 스크린에 빠져 잠을 뒤척인다면? 24시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존재.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SNS와 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조차 힘들다. 수시로 알림을 확인하고 좋아요 몇 개를 받았는지, 혹시 톡이나 문자가 온 것은 없는지 시간마다 확인하며 점점 SNS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넘어 중독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 학습 능력 감퇴, 자존감, 정체성 하락.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 때.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디지털 활용 능력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 판단, 평가, 활용 등의 활동을 포괄한다. 소셜미디어의 정의와 역사, 문화적 특성과 미래 기술, 사회 변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소셜미디어에 관한 모든 것. SNS와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로 나아가는 방법. 10대가 꼭 읽어야 할 사회, 과학 교양 시리즈 볼륨 17.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한 소셜미디어의 올바른 사용과 과몰입 방지. 도서명, SNS와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저자, 김대경, 유재성, 김희근. 출판사, 동아의 맨비. 제게는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다른 가족에게 버림받은 유기견 수영이에요. 우리와 새 가족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예요. 우리 수영이를 한번 만나보실래요? 동화로 배우는 생명의 소중함,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이야기. 도서명, 유기견 수영이의 편지. 저자, 김정민. 출판사, 해드림 출판사. 개는 온전히 지금을 삽니다. 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직 그것뿐입니다. 반려견들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다는 걸 새삼 일깨워줍니다. 개는 언제나 직진입니다. 계산할 줄 모르고 감성에 충실합니다. 개는 한번 좋아하게 된 사람은 영원히 좋아합니다. 설령 냉대를 받아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개는 뱃속에 장기가 아프면 보이지 않는 적의 습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이 소중한 사람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안는 행위는 반려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반려견에 대해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을 때도 반려견은 오로지 당신에게 애정을 퍼붓습니다. 한 사람만을 향한 이유 없는 사랑, 변치 않는 믿음. 반려견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반려견이 없었더라면 미처 알지 못했을 것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준 20가지 반려견 이야기. 반려견을 책임진다는 것. 아키타견을 돌본 32세 남성 이야기. 문제 있는 개는 없다. 토이푸드를 기르는 45세 여성 이야기. 문제 행동을 고치는 긍정 강화. 비글과 지낸 24세 여성 이야기. 반려견과의 추억. 스피치의 이야기를 들은 28세 여성 이야기. 어느새 다가온 반려견의 노화. 치와와를 기르는 27세 여성 이야기. 페노스, 반려견과의 이별. 퍼그를 기르던 35세 남성 이야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나날을 짧습니다. 하지만 그날들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일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반려동물 분야 1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준 20가지 반려견 이야기. 도서명, 그 개가 전하고 싶던 말. 저자, 미우라 겐타, 반려견 라이프 카운슬러. 출판사, 라이팅하우스. 안녕, 난 청개구리야.
저 바다 너머엔 신비한 섬이 있대. 가는 길에 돌고래 친구들과 거북이 친구의 도움도 받고 갈매기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하늘을 날아가기도 할 거야. 나와 함께 바위섬을 찾아보지 않을래? 아름다운 섬 독도를 담은 이춘혜 작가의 아름다운 동화. 도서명 독도에서 개굴개굴. 저자 이춘혜. 출판사 해드림 출판사. There is a truth that unites us. We all want to live a life that mattered, and we only get one chance at it. It doesn't matter your background, your skin color, your income, your politics, your religion, or your worldview. And it doesn't matter what has happened in your past. We all want to know that our lives counted for something, that we made a positive difference in the world with the one life we've been given to live. But how do we achieve this? First, we believe that we were designed to achieve important things. That we are unique in our being, our personality, our abilities, and our relationships. That there is no 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who can live your life and accomplish your good. And second, we remove distractions in order to accomplish those things. Seneca, the Roman philosopher, said it this way: "It is not that we have a short time to live, but that we waste a lot of it." Life is long enough for the highest achievement if it were all well invested. We each get the same amount of time, 1,440 minutes per day, 168 hours per week, and how we spend that time matters. It matters in the short run, and it matters in the long run. How we spend our time not only affects ourselves, it affects our loved ones, our families, our communities, and all those who come after us. So how do we live our lives for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We choose well. We set aside lesser pursuits to seek things that matter, and we do it every single day. Things That Matter is about overcoming the distractions that keep us from living out our true purpose. 도서명 삶을 향한 완벽한 몰입. 저자 조슈아 베커. 출판사 와이즈맵.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